우리 다음으로 구현해야 될 기능은 토픽의 크리에이트입니다. 자, 글을 생성할 때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글 작성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두 번째, 작성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글 작성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까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까요? get 방식입니다. 그러면 글 작성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 대한 처리를 해줄 건데요. 우리 지저분하니까 코드를 전부 닫고 시작해볼게요. 뭔가 기능을 구현할 때는 저는 항상 흐름을 파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이 들어와서 흘러가는 순서대로 코드를 짜요. 그래서 처음에 요청이 웹서버한테 들어올 때는 main.js가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main.js부터 보세요. main.js를 보니까 토픽 크리에이트에 대한 get 방식으로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만들어줍니다. app.get topic create 만들어주고요. 이제 토픽 컨트롤러에서 create topic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에서 그 토픽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get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건데 우리의 토픽 컨트롤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토픽 컨트롤러를 보시면 create topic이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죠. 그래서 create topic 함수를 싱크 펑션으로 만들어줍니다. reqres 됐죠? 그러고 나서 이 create topic 하는 거는요, 뭐 별거 없어요. 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폼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합니다. 왜냐면 글을 작성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 이 토픽 아니다. index.ejs에서 create 버튼 요거 눌렀을 때 실행되는 친구죠. 얘가 우리가 구현하는 게. 그러니까 글을 적을 수 있는 폼을 보여줄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res.render body 안에다가 우리의 EJS의 확장된 문법, 확장된 템플릿에서 body 안에다가 들어갈 create topic 이라는 EJS 파일을 렌더링 해줄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create topic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뷰즈에다가 create topic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JS가 아니라 EJS죠. 자, create topic은 뭐가 들어가요? 폼 태그 들어가야 돼요. 왜요? create 할 때 작성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topic create 라는 경로로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요청을 보낼 때 작성 완료 버튼이 필요할 거고요. 서브밋으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타이틀과 컨텐츠를 적을 수 있는 input 태그 만들어 줄 거예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네임이 필요하죠. 이 네임이 필요한 이유는 포스트 방식으로 웹서버에게 리퀘스트를 보낼 때 그 키밸류의 쌍, 그러니까 바디에 담겨지는 키 값으로 네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서버에서 이 네임에 해당하는 키 값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임을 잘 지어주셔야겠죠. 타이틀,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는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아가 필요하겠네요. 여기는 컨텐츠로 네임을 지정해주고 플레이스 홀더도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됐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토픽이 렌더링이 될 거예요. 잘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잘 될지.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index.ejs 파일을 확장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index.ejs 파일을 잘 보셔야 돼요. index.ejs 파일에는 토픽스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픽스를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reate topic EJS를 렌더링 할 때도 토픽스를 넘겨줄게요.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인 것 같지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때는 매번 페이지가 리로딩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꺼버렸네요. 웹서버에서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잘 굴러가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크리에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오! 인풋 태그들이 보이네요. 근데 약간 정렬이 조금 신경이 거슬리니까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줄게요. 스타일 지정을 위해서 create topic EJS에다가 input과 텍스트 에어리아에 클래스 지정하겠습니다. input이라는 클래스를 동시에 지정을 할게요. 별로 input 텍스트 input 텍스트 에어리아 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할 거고, 우리 클래스는 어디에다가 선언을 해주죠? CSS 파일에 선언해주죠. 그래서 CSS 파일을 모아둘 퍼블릭 폴더 만들게요. 퍼블릭 폴더 밑에 CSS 파일 폴더 만들고 그 폴더 밑에 input.css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두 개의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블럭, 그 다음에 마진 1 rem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고요. 이 create topic에서 이 input.css를 불러오는 방법은 링크 태그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퍼블릭 폴더 밑에 있는 스태틱 파일들 있죠. CSS, JS, 이미지 이런 스태틱 파일들은 웹서버에서 스태틱 파일들을 서빙을 해줘요. 이건 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서빙을 해줄 때 퍼블릭 폴더를 기준으로 서빙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경로를 적으실 때는 퍼블릭 폴더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폴더 밑에 CSS 밑에 input.css를 불러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 태그는 index.ejs에서 헤드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EJS에서 확장 문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main.js에서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는 공식 문서 참고하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스크립트를 부를 때는 이 코드를 쓴대요. 근데 또 밑으로 보시면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쓸 건데 extract styles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main.js에다가 app.set layout extract 스크립트가 아니라 extract styles로 바꿔주고 true 지정해 주시면 우리의 index.ejs의 스타일 위치에 이 링크 태그가 알아서 분리가 돼서 저장이 때려 박아지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는 body 안에 때려 박아집니다. 신기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CSS 파일도 서빙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잘 됐는지 웹브라우저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 적용이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text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했고 이 텍스트 에어리아도 있고 텍스트 에어리아
공식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아, 네.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는데. 네. 얘도 아니고요. 네. extract styles .css. 아, 퍼블릭 폴더를 서빙을 안 해줬죠. 아이고. 네. 익스프레스의 퍼블릭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서빙 스태틱 파일즈 인 익스프레스가 나옵니다. 이 코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요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퍼블릭 폴더를 기준으로 CSS 파일이 서빙이 돼서 스타일이 먹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타이틀과 컨텐츠를 적은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토픽 크리에이트로 포스트 방식으로 웹서버에게 요청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웹서버에서 구현을 해주셔야겠습니다.